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 고신대학교에서 열렸던 제1회 이주민 선교 포럼. 네, 이 관련 자료들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 보면 인구 구조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주민의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주민 선교가 더 이상 특별한 사역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과제가 되었는지 좀 그런 핵심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 부제가 인상 깊었어요. 나는 선교하러 우리 교회로 간다. 뭔가 좀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통찰들을 함께 찾아보시죠. 먼저 이 논의가 왜 이렇게 시급한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숫자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 와, 역대 최저죠. 심각한 시준입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수는 271만 명에 달하고요. 네, 271만. 특히 20대, 30대 청년 인구만 보면 이 중에 10% 이상이 이주민이라는 거예요. 10명 중 1명 이상이라는 거네요. 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정말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거고, 포럼 자료들에서도 계속 강조하듯이 이게 한국 교회의 미래하고도 직결된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아주 중대한 전환을 의미해요. 유건영 선교사님이 지적하셨듯이 이제 기독교의 중심축이랄까요? 그게 과거 서구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같은 소위 남반구로 이동했다는 거죠. 아, 남반구요. 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의 거의 69%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세계 기독교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선교의 대상이 저 멀리 있는 땅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바로 우리 이웃으로 보내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아, 우리 곁으로 온 이웃. 그렇다면 그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중요해지겠네요. 포럼 자료들에서 보니까 공통적으로 가장 강조된 가치가 바로 환대, 영어로는 hospitality였어요. 네, 환대. 근데 이게 그냥 뭐랄까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거 이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대는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주민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또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 있잖아요. 그걸 채워주면서 아주 깊은 관계, 긍휼의 마음으로 맺어가는 거. 그런 전인격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죠. 전인격적인 태도. 네. 특히 정한나 선교사님의 그 통찰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주민들을 한 10% 정도는 약간 낮춰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무의식적으로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의식적으로 한 10% 정도 더 높여서 대우를 해야 비로소 이게 진정한 공평함에 가까워진다. 이런 지적이었죠. 와, 10%더 높여 대우하라? 네. 이건 시혜적인 태도, 뭔가 베푼다는 그런 태도를 완전히 버리라는 아주 강력한 요구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단순한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동등한 파트너로 보라는 관점이네요. 이런 맥락에서 그 신치원 목사님이 제시한 선소속 후 신앙 모델도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네. Belong, Believe, Bless 모델이요. 맞아요. 먼저 공동체에 이렇게 깊은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제이슨 강도사님 가족 사례가 이걸 잘 보여주죠. 원래 신앙이 없었는데 아, 그 사례 있었죠? 네, 교회 공동체가 정말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품어주니까 그 안에서 결국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 모달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와닿는 이야기네요. 소속감이 먼저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전충한 교수님이 강조하신 건데요. 이주민 스스로가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그 자립형 교회 모델의 중요성입니다. 자립형 교회요? 네, 소위 삼자 원리라고 하죠. 자치, 스스로 다스리고, 자립, 스스로 서고, 자전,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는. 아, 자치, 자립, 자전. 네, 이 원리에 기반한 모델인데 핵심은 결국 이주민을 수혜자가 아니라 사역의 주체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연제몽골교회 사례처럼 역량 있는 리더 한 사람을 제대로 발굴하고 세우는 게 결정적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죠.
그 표현이 기억에 남아요. 한 사람만 제대로 잡으면 게임 끝입니다. 와, 한 사람만 잡으면 게임 끝이다. 정말 강렬한데요? 리더십의 중요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네요. 결국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이주민을 보는 우리의 시선, 그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걸 넘어서 미래의 동역자, 형제자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어떤 감추어진 보아, 혹은 선교사로까지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관점의 전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건 이 중요한 일이 뭐 특별한 전문가나 선교사에게만 맡겨진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바로 당신,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환대와 관계 맺음, 이걸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점이 여러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이 계속 생각이 나네요. 어떤 말씀이시죠? 세상의 가장 먼 오지를 전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도시를 전도하는 것이다. 의미심장하네요. 네. 이주민들이 이미 당신의 도시에 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쩌면 당신의 일상이 이미 세계 선교의 최전선일 수 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선교지가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거네요. 네. 고신대학교에서도 이 포럼을 시작으로 해서 관련 자료나 연구들을 좀 모으고 체계화해서 이 분야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도시 그리고 당신의 일상 속에는 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감추어진 보화들이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